글로벌 시니어들의 공통 관심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전 세계 시니어들이 공통으로 관심을 갖는 6가지 핵심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인데요. 2050년에는 16%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뜻이에요. 흥미로운 점은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경제 수준이 달라도 시니어들이 공통으로 걱정하고 관심 갖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6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1. 건강과 장수. 첫 번째는 당연히 건강과 장수입니다. 하지만 요즘 시니어들의 건강 관심사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예방의학이 핵심. 과거에는 아프면 치료하는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아프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예방의학이 대세입니다. 정기 건강검진은 기본이고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영양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특히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헬시 에이징 헬싱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항목이 계속 확대되고 있죠. 치매, 전 세계적 공포. 그런데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이 뭔지 아세요? 바로 치매와 알츠하이머입니다. 이건 선진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도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WHO에서는 이를 21세기 최대의 보건위기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기술 혁신. 좋은 소식은 기술의 발전입니다. 애플워치 같은 웨어러블 기기로 심장박동, 혈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원격 진료 텔리메디선로 집에서도 전문의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원격 의료에 대한 시니어들의 거부감이 많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65세 이상 원격 진료 이용률이 2019년 4%에서 2021년 43%로 급증했어요. 경제적 안정. 두 번째 관심사는 경제적 안정입니다. 이건 정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걱정거리예요. 연금 제도의 위기. 먼저 연금 제도를 보면 선진국일수록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이미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로 올렸고 독일은 67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어요. 미국도 사회보장연금의 재원 고갈 시점이 2034년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아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요. 시니어 재취업붐. 그래서 요즘 노후 재취업이 대세입니다. 미국에서는 65세 이상 노동 참가율이 지난 20년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단순 생계형이 아니라 자아실현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프리랜서, 컨설팅, 온라인 비즈니스 등 유연한 형태의 일자리를 선호하고 실제로 앙코르 커리어 앙코 커리어라는 용어도 생겨났어요. 의료비 부담, 최대의 적. 그런데 아무리 연금을 받고 일을 해도 의료비와 간병비가 가장 큰 부담입니다. 미국에서는 시니어 가구 지출의 약 15%가 의료비고 우리나라도 65세 이상의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전 연령 평균의 3배가 넘어요. 특히 장기 요양이 필요해질 경우 월 200-300만원씩 들어가니까 중산층도 순식간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3. 주거 및 생활환경. 세 번째는 주거와 생활환경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예요. 에이징 인 플레이스의 열망. 전 세계 시니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를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하는데 AARP 조사에 따르면 미국 시니어의 77%가 이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죠.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고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고 쇼핑이나 병원 가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요즘 홈 모디피케이션 홈 마더퍼케이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요. 계단에 리프트 설치, 화장실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타일 등등. 미국에서는 연간 15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실버타운, 국가별 품질 격차. 반면에 실버타운이나 요양시설은 국가별로 품질과 비용 격차가 너무 커요. 북유럽 국가들은 공공 중심의 고품질 시설을 운영하지만
미국은 대부분 민영이라 비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고급 실버타운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입주금이 5-10억 원씩 해서 중산층은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스마트시티의 시니어 친화 설계, 미래 도시는 베리어, 프리베리어 마이너스 프리 설계가 기본이 될 거예요. 일본의 경우 이미 모든 신규 공공건물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의무화했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도시 전체를 치매 친화 도시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대중교통 접근성도 중요한데, 서울의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율이 90%를 넘어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교통 인프라의 시니어 친화적 개선이 활발해요. 4. 사회적 관계와 소속감. 네 번째는 사회적 관계와 소속감인데, 이게 실제로는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예요. 외로움, 새로운 전염병. WHO에서는 외로움을 새로운 전염병이라고 표현했어요. 영국에서는 아예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했고, 일본에서는 고독사가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죠. 미국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요. 심혈관 질환, 치매 위험도 크게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어요. 특히 독거 시니어들의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커뮤니티 활동의 재발견. 그래서 요즘 커뮤니티 활동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어요. 전통적인 종교 활동 외에도 봉사활동, 동호회, 평생학습 모임 등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이에요. 독일의 경우 대학생과 시니어가 함께 사는 세대 간 주거 공동체가 인기고, 우리나라도 손주 돌봄, 학생 멘토링 같은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회적 존중의 갈구. 시니어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돌봄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존중과 인정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가 여전히 가치 있다고 느끼고 싶어 해요. 그래서 기업들도 시니어 자문단,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분들의 경험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5. 디지털 격차 해소. 다섯 번째는 디지털 격차 해소인데, 이건 코로나19 이후 정말 급박한 문제가 됐어요. 디지털 리터러시의 필수화. 과거에는 디지털 기기 사용이 선택사항이었다면 이제는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뱅킹, 택시 앱, 배달 주문, 원격 의료까지 디지털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런데 65세 이상 인터넷 이용률을 보면 한국이 85% 정도로 OECD 평균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전체 평균 95%보다는 낮아요. 더 큰 문제는 단순 이용이 아니라 활용 능력의 격차입니다. 사기와 보안의 취약성. 시니어들이 특히 취약한 영역이 사이버 보안이에요. FBI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온라인 사기 피해의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요. 피싱 메일, 가짜 쇼핑몰, 투자 사기 등에 노출되기 쉽거든요. 우리나라도 시니어 대상 보이스피싱이 계속 늘고 있어서 금융당국에서 다양한 교육과 예방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로 세대 연결. 반면에 긍정적인 변화도 있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손주들과 소통하고 옛 친구들과 연결을 유지하는 시니어들이 늘고 있어요. 특히 유튜브는 시니어 크리에이터들의 새로운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요리, 여행, 인생 조언 등의 콘텐츠로 젊은 세대와 소통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분들이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이 확산되고 있는데, 핀란드의 경우 도서관에서 시니어 대상 IT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우리나라도 주민센터,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의미와 자기실현. 마지막으로 의미와 자기실현인데, 이게 요즘 시니어들의 가장 큰 화두예요. 평생학습의 르네상스. 요즘 시니어들은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학의 실버 프로그램,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까지. 학습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해요. 특히 인기 있는 분야가 외국어, 컴퓨터, 예술, 역사인데요. 하버드 대학의 온라인 강의 수강생 중 60세 이상이 25%를 차지한다는 조사도 있어요. 프랑스의 제3시대 대학 유사메이, 유니버시티 오브 더 서드, 에이지 같은 시니어 전용 교육기관도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행, 새로운 경험의 추구. 여행과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구도 강해요. 특히 교육여행, 체험여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요리 클래스가 있는 이탈리아 여행, 역사 탐방 투어 같은 프로그램들이 인기입니다.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지만 최근에는 워케이션 WORKATION 개념을 시니어들도 받아들여서 한 곳에서 한 달 이상 머물면서 현지 문화를 깊이 체험하는 롱스테이 여행이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봉사와 사회기여.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은 역시 봉사와 사회기여입니다. 자신이 여전히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미국의 평화봉사단 시니어, 우리나라의 시니어,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이 활발하고 특히 전문 기술을 가진 은퇴자들이 개발도상국에서 기술 전수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인기예요. 창업과 새로운 도전. 놀라운 건 시니어 창업도 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55세 이상 창업률이 전체 창업률보다 높고 우리나라도 시니어 창업 지원 정책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인맥, 그리고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결론 및 미래 전망. 자, 지금까지 전 세계 시니어들의 6가지 공통 관심사를 살펴봤는데요. 정리해보면 건강과 장수 마이너스 예방의학, 헬스케어 기술 활용, 경제적 안정 마이너스 연금, 재취업, 의료비 대비, 주거 및 생활환경 마이너스 에이징 인플레이스, 배리어 프리, 사회적 관계 마이너스 외로움 해소, 커뮤니티 참여, 디지털 격차 해소 마이너스 디지털 리터러시, 사이버 보안, 의미와 자기실현 마이너스 평생학습, 봉사, 새로운 도전.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까?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보면 몇 가지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첫째, AI와 로봇 기술이 시니어 케어를 혁신할 거예요. 이미 일본에서는 로봇 간병사가 실용화되고 있고 AI 건강관리 시스템도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세대 통합형 사회가 될 겁니다. 연령으로 구분하는 사회가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선택을 존중하는 사회로 바뀔 거예요. 셋째, 글로벌 시니어 경제가 형성될 것 같아요. 전 세계 시니어들의 구매력이 3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새로운 거대 시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준비를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건강관리, 평생학습, 인간관계 유지, 경제적 대비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회적으로는 연령 차별 없는 문화, 세대, 통합적 정책, 시니어 친화적 인프라 구축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니어를 부양 대상이 아닌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고령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잘 준비하면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특히 시니어 세대 구독자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이 6가지 주제 중 하나를 더 깊이 다뤄보거나 국가별 시니어 정책 비교 같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